안녕하세요. 저 윤석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윤석천이라고 하고요. 한겨레에 그 칼럼을 썼었고요. 이 선대인 경제연구소에는 이제 윤석천의 글로벌 뷰라고 그걸 제가 지금 쓰고 있고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될 강의가 저성장 시대의 핵심 금융지능 리스크 관리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능률협회에서 트레이더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전문적인 트레이딩론에 이게 하나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그 리스크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일반적인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죠. 트레이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외환 딜러들 처음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시간을 애를 써서 강의를 하는 것도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실 이게 그 금융시장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그래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사실은 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들도 몇 권 썼고 또 저도 사실은 또 그걸 했었고 하다 보면은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95%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98%, 99%가 전부 다가 큰 피해를 입고서 시장에서 물러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금융 지식이라는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이라는 걸 갖다 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남들이 그냥 뭐 주식 좋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갖다 잃어버리니까 열받으니까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와장창. 그래서 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대부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죠. 다 똑똑하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 측에서 뭐 어떤 강의가 좋겠느냐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안 한 지도 저도 이제 꽤 됐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강의를 그만둔 지가. 근데 이제 어떤 걸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걸 갖다가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뭐 금융시장에 어차피 들어가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피할 수 없는 대세니까 현재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걸 갖다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강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실패부터 얘기를 하냐 재수없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게 주식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파생상품 시장이 됐든지 일반인들이. 하다못해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뭐 펀드 매니저라고 엄청난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연간 수익이 얼마나 돼요? 은행 이자 조금 넘어가나요? 뭐 아주 성적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 뭐 한 10%.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 평균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 극소수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다 어느새 보면은 다시 원래대로 회계에 있거나 망했거나 옛날에 뭐 저 사람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로 다 지면이 채워집니다. 뭐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압구정 뭐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다거나 뭐 어떤 뭐 저기 큰 사고가 났을 때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옵션에 투자해가지고 뭐 몇백 배, 몇천 배 이익을 봤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지. 사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뒤로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이제 주로 다를 게 우리가 금융시장은 사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다. 이것도 사실은 좀 온화하게 얘기를 한 거죠. 적자 생존의 정글이고, 그렇죠? 뭐 주식시장이 뭐 다들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누군가의 피를, 그렇죠? 누군가의 손해를 딛고 서야지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정글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뭐 사실은 여기 증권사도 거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증권사들의 그 안내 찾고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하고 뭐 좋은 종목도 추천해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도 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더 그렇죠. 내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금융시장 자체는 주식시장보다는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사실은 적자 생존의 정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이 좋다,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그냥 뭐 돈을 벌겠지. 바로 옆집에 뭐 오빠, 누나 아니면 아버지가 뭐 돈을 벌었다 아니면 친구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뭐 주식 사지. 뭐 누구 이 주식 좋으니까 내가 사야지 하고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치고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증권사에 가서 그냥 몇 마디 하는 거 정도, 아니면 홈트레이딩 시스템 그거 쓰는 거, HTS라고 그러죠. 그거 쓰는 방법 정도 교육 한두 시간 하고서 바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서 보통 들어가죠. 요즘이야 뭐 조금 교육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 아주 위험한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뭐 며칠,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짓이죠. 어? 다 전문가들, 고수들이 판치는 세상에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갖고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친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끌어가죠. 그렇게 끌고 가죠. 왜 어떻게 끌고 갑니까? 지금 돈 불릴 데가 없죠. 사실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지만 유럽 같은 데는 마이너스 금리죠. 표면적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갖다가 쓰라는 얘기인데, 돈을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 가치를 낮출 테니까 돈을 가지고 빨리 뭔가를 사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는 안 하죠. 통상. 그렇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학파에 따라서 그 정의 자체가 틀리지만은 명백한 정의는 뭐냐면은 돈과 뭐를 상대하는 다른 거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파트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바나나가 됐든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 국가가 노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면 성장 경제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디플레이션을 무서워해요?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거의 다가. 그러니까 그쪽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봐라. 옛날에는 뭐 IMF 때 몇 퍼센트 가져요. 돈 있었으면 돈 있는 사람이 그때는 뭐 현금 갖고 있으면은 거칠게 표현해 장땡이었죠. 뭐 은행 금리가 20 몇 퍼센트 했으니까. 근데 은행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얘기고, 쓰라는 얘기는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사러 뭘 살 거예요? 경기는 불황인데 그거 가지고 커피숍을 할 거야? 식당을 할 거야? 다 망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가 호황이고 좋을 때는 어떤 비즈니스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주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나 벤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아주 재주가 좋아가지고 사업 능력이 월등해가지고 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들이 몇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바로 제일 쉬운 게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걸 바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국가에서는 왜 자꾸 돈을 싸게 풉니까? 딴 거 없어요. 자산시장의 부양효과, 즉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의 부양효과랑 금융시장의 부양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부해효과라고 그러죠. 부해효과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부자 된 느낌에 쓰는 거야, 돈을.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부지만 이거 봐라. 내가 오늘도 옛날에 한참 오를 때 뭐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들. 야, 이거 봐라. 5천만 원 생겼네. 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뭐 대출도 많이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걸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걸 더 지나서 아주 초저금리에
그 다음에 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내가 생각하기엔 나중에 설명하지만 터닝포인트는 지났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는. 한국이 만약에 한두 번 더 금리를 내려보면 한국은 진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10%, 뭐 6%, 7% 이 정도까지는 그건 불가능한 금리라는 거죠. 더 이상은. 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니까.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가 최대로 올라간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에서 6% 안팎이 최대 금리가 될 거예요. 그 5%, 6% 금리면 만족을 하느냐. 사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못 하죠. 뭐 1억을 은행에 넣어봐야 5%면 1년 이자가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노후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시장으로 자꾸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융시장에 몰려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배를 잘하는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트레이더도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배를 갖다가 좋은 배를 소유하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 뭐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웬만한 부티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큰 돈을 굴리죠.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기관 타자가를 비롯해서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일반 개인들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걸 총합을 모인다고 해봐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요. 때문에 그럼 뭐예요?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데 나는 선장도 아니고 또 좋은 배를 갖고 있을 수도 없어. 그럼 뭐를 가지고 있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 바로 구명정이라도 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명정. 내가 그 휩쓸려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어서 금융시장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나는 사망하지는 않아야 돼 거기서 적어도. 그러니까 크게 어떤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내 자신의 뭐 재산을 갖다가 날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리스크 관리의 요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더 중요해요. 이제 실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나중에도 이게 계속해서 나올 얘기지만 사람들은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왜 무지하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열고하고 그렇죠? 뭐 열고한다고 하죠. 열고한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배짱이 있어야지 돈을 번다고 어떤 사람들 얘기 심심한 얘기를 많이 하죠. 금융시장에서. 뭐 내가 그러니까 이 그 금융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이든지 아니면은 파생상품 시장이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카지노의 논리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다른 점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놓고 돈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뭐 10% 올랐어요. 그러면 10만 원 버는 거지만 1억을 내가 베팅을 했어. 그럼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자꾸 해가지고 뭐 내가 이거 요 이상 이러면 안 돼라고 이게 쪼잔하게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한두 번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나는 금융시장에 진짜 모태 금융시장인이다. 나는.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나는 진짜 여기에 진짜 특별한 재주가 있어.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때려쳐요. 그리고서 전업으로 나는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금융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실력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심 탈레브가 아주 멋진 얘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그 사람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저스트 운이다. 우리나라도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칠기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뭐 개중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또 아주 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뭐 분투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자칭 지금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그래 당신은 뭐 실력이 좋아서 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운이 많은 것 같아.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3대 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뭐 땅이 값이 올라가지고 일산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뭐 저기 분당이라든지. 뭐 100억대 부산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게 운이 좋아서 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물어보면 자신감이 팽만해가지고 이건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으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은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100이면 닭, 100이면 닭 그렇게 다 얘기를 할 거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땅덩이를 갖다 엄청난 땅덩이를 물려줘서 나는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잠재적 손실의 현실화에 대한 공포. 나중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제일 버리기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내렸어.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한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쭉쭉쭉 내려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50% 정도를 날렸으면은 이미 그 주식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원금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팔지를 못합니다. 왜? 팔는 순간에 나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밖에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라도 있죠. 보통 사람들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언제까지는 내가 오를 거야. 사실은 상패를 앞둔 주식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이 뭐 몇십 원, 몇백 원 하는데도 그걸 잡고서 못 노는 거예요. 왜? 아, 이 회사는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어. 근데 그걸 딱 팔아치우는 순간에 잠재적 손실이 완전히 현실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사람은 손실을 두려워하는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DNA에 새겨져 있어요.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종족, 인간이라는 종족은 우리 그 선조들 자체부터 손실을 두려워하게끔 손실을 갖다 현실화하는 걸 갖다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자존심과 연결입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한두 번 돈을 번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잃죠.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을 떠나지를 못해요. 금융시장 주변을 어슬렁 거립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니면 뭐 친척들한테 야 얼마만 줘.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옵션 증거금이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몇십만 원 있으면 옵션을 했었어요. 옵션을 레버리지가 거의 무한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몇십만 원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옛날 기억들을 자기는 합니다. 나는 옛날에 실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돈을 잃는 거는 바로 내 능력이야. 잃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실패라는 건 병가지 상사예요. 사실은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거의 랜덤 워크입니다. 그걸 갖다 내가 무슨 뭐 점성술사예요?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그런 실험도 있죠. 왜?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을 모아놓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아니면 원숭이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해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고 하면 오히려 원숭이가 더 많이 번다는 뭐 이런 실험들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돈을 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딱 한 가지 유일한 윤리, 그 다음에 도덕,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금융시장에서 하나 지켜야 될 거는 규율의 준수,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뭐 시장을 분석을 하고 뭐 시장의 내일을 분석을 하고 기술적 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평선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으며 그걸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 그 애초에 처음의 마음을 내가 한창 저도 트레이딩 할 때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이 컴퓨터 화면, 이 스크린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철학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무심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선승들 있잖아요. 왜 저기 절집, 깊은 절집에 선승들을 데려다 놓고 이걸 하면은 그분들은 잘할까? 에? 그분들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질 자신이 없으면은 금융시장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건 바로 규율의 준수예요. 원칙의 준수. 그럼 그 규율을 어떻게 만들 거고 원칙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최저의 덕목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투자 행위 자체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확률론이에요. 확률론. 그 확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구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투자 행위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든 기본적 분석을 하든 우리는 앞으로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누구도 몰라요. 그죠? 여기에 뭐 지진이 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북한 애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면 탄저균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할지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1초, 앞으로의 10분도 사실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시장의 내일을 우리가 알아본다? 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신의 경제에 간다는 얘기랑 똑같죠. 근데 확률론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아무런 원칙이라든지 아무런 기준 없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백전백패예요. 자기 만족도 안 돼요. 그죠?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됐든 하다못해 이래서 선언을 그어놓고 시장에 들어갔어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나는 만족을 하죠.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들고 들어가서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가요, 그냥. 그죠? 그래서 투자 행위는 그래서 내가 확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가격 행태에서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시장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반드시 100%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만족. 그래야지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생각되는 대로 갈 거야. 물론 그게 틀리다는 것도 확률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죠.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99.99999%를 갖다가 믿어도 들어가도 실패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도박사유율이라고 뒤에 있지만은 우리들이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큰 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도 자체를 트라이얼을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10번, 20번, 100번, 200번 하는 걸 갖다가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주사위를 9번 던졌는데 전부 다 앞이 나왔어. 10번째 던지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확률 이론으로 따지면 당연히 뒤가 나와야 되겠죠. 9번 동안 앞이 나왔으니까 50%니까. 근데 10번 가지고 그 50%의 확률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나요? 100번?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투자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투자행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계속 잃었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50%의 확률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한 9번 잃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잃은 거 전부 다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확률이라는 건 대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시도 자체들, 뭐 10번 시도를 하고 100번 시도를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확률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도 전부 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개괄적인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늘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부질없는 희망과 탐욕에 의한 손절 및 익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을 때를 얘기한 건데 그러면 매매 계획에는 반드시 내가 어디서부터 손절을 하고 시장을 빠져나가야겠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죠. 그냥 뭐 갖고 있으면 오르겠지 뭐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전문적인 그 트레이더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을 중시합니다. 5%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의 5%면 5% 아니면 10%면 10% 얘가 손실이 나면 무조건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버렸어요. 이미 이제 손절이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손절을 못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질없는 희망. 이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순간에 시장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추세라는 걸 형성을 해요. 우리들이 유행을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뭐 이 다리통이 좁아졌다가 바지들이 똑같습니다. 시장은 다른 기술적 분석은 전혀 믿을 게 없지만 몇 가지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몇 가지 중요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뭐냐면은
시장은 가격이라는 건 추세를 형성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아주 엄청난 임팩트가 가해지는 어떤 사건, 가령 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뭐 경청농지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령 뭐 주식시장의 오름세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내려가면 또 어떻습니까? 단기간으로 그치지는 않죠. 보통 통상은 이 내리막이 될 때는 또 몇 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봤으면 그 주식은 이미 버려야 된다는 게 올바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를 형성하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식일수록 뭐냐면은 너 죽을 때 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항복할 때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난폭해요. 진짜 경험을 해보면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부질없는 그 희망에 의한 손절입니다. 익절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에 의한 익절.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 나중에 이제 그 이익을 어떻게 그러면 볼 거냐는 게 있어요. 보통 내가 부담하는 리스크와 그거의 2배가 되는 지점을 갖다가 내가 10% 정도로 손해를 볼 거로 예상하고 시장에 들어갔으면 20%가 적정 이익이에요. 그게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장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돈 조금 벌었으니까 응? 더 가겠지 이거는. 그냥 나 갖고 있을래. 우리들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비교적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 아파트들 그런 경우 참 많았죠. 막 아파트가 막 한 장 천정 할 때 그때 또 상투를 잡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왜 이걸 내가 왜 팔어? 응? 지금도 엄청나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추세라는 거는 또 참 웃기는 얘기지만, 추세라는 거는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든지 세상사 만사가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죠. 추세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리석은 공포심에 의한 손절과 있죠. 이거는 반대예요. 내가 손절 지점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10%를 손절 지점으로 잡고 있는데 5% 정도 밀렸는데 겁나는 거야. 이거 돈 더 잃을까.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역시 매매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반전을 하죠, 그러면은. 시장은 참 묘해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시장이라는 건 묘해요. 내가 손절을 하고 나면 시장이 팍 올라가 버려요. 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또 익절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심 조금 벌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한 20% 정도를 보고서 시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한 4% 정도, 5% 정도 조금 돈이 벌었어요. 근데 막 이것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나는 주식시장을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샀더라도, 그 주식을 샀더라도 뭐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으면 틈틈이 뭐 휴대폰으로 보고, 응? 이거 안 보려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간사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몇백 원 올랐어.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불안한 거야. 이것도 내려가지고 이거 조금 번 거 또 날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전부 다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매매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를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가 리스크 관리랑 리스크에 관한 무지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